사상 체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체질이란 한방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나의 체질을 알면 건강도 더욱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체질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거는 좀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좀 무거워요, 오른쪽 눈이. 눈 안에 뭐가 자꾸 점이 있고 구름이 떠다니고 물체가 한 2, 3m 정도 떨어지면 잘 안 보여. 사상의학에서는 환자의 주된 병증과 건강할 때의 상태를 알면 체질을 구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알게 되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 특징을 통하여 각자의 체질에 알맞은 검진을 하는데요. 오늘은 사상 체질 의학과 망막 질환에 대해 김정희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학은 사람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상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 모든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상의학에는 에너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오장부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이 오장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오장부 중에서 강한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있어요.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서 가장 약한 에너지를 찾아내서 그 약한 에너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사상의학을 보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장부를 좋게 해야 됩니다. 이 오장부를 치료해서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사상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질 감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을 해야 돼요. 이 생긴 모습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뭐 평소에 생리라든지 병리를 모두 파악해서 이걸 종합을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데를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한의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침입니다. 침. 그러니까 침을 놓고 나서 그 반응을 토대로 해서 더 그냥 체질을 확진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몇 가지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진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침을 놔서 그 반응을 토대로 체질을 확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양분을 눈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서 만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면 오장부에서 만들어내서 눈에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눈이 하루에 100만큼 일을 하는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만들어서 공급이 되면 외상이나 선천적인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병이 안 생겨요. 그런데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이 60밖에 안 가면 당연히 눈에 있는 세포나 구조물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눈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망막질환이 특히 오장부와 관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망막이에요. 오장부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망막에 있는 특히 시세포와 시신경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핵심 세포들이 세포와 신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모두 다 오장부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장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곳도 타격을 많이 받게 되지만 특히 망막에 있는 시신경이라든지 시세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망막에 있는 시세포와 시신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황반에 있는 시세포라든지 시신경에 영양을 공급시켜 주는 것 말고는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한 오후.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진료 시간보다 먼저 한의원에 도착한 엄마련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이곳에 다니는 오랜 환자입니다. 한의원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힘들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아저씨가 몸이 안 좋아가 많이 아프고 이러니까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신경을 되게 쓰다가 보니까 막 눈이 이제 막 가더라고요. 눈이 뿌여해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또 병원에 급하게 예약을 해가 다시 갔지. 가니까 그래 한반병성기가 있다 해서 거기서 이제 6개월에 하면서 검사만 하더라고요. 검사만 계속 이제 6개월 있다 또 검사하고 6개월 있다. 그래 한 5, 6년 검사하고 나니까 이제 눈에 물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맞을 때도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맞을 때도 있고 계속 맞았어요. 이제 시력이 안 나오니까 왼쪽 눈은 놔놓고 오른쪽 눈 하나라도 살리자 싶어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하면서 렌즈도 넣고 그래 했는데도 크게 효과는 못 볼 겁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똑같아요. 그래 해서 일단은 막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래 아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래 여기 한 가보라 해서 그래 이제 우리 딸하고 왔거든요. 그랬긴 딱 2년 전이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시야 검사상으로도 많이 좀 좋아지셨거든요 어머니. 그 눈만 일단 보자면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 검사 이게 2022년도 2월달에 2022년 9월 28일 검사거든요. 이때 검사했을 때인데 여기 시야가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렇죠? 여기 보이 까맣게 보이시죠? 여기 죽어 있었고 이게 왼쪽 눈이에요. 왼쪽 눈이 더 안 좋잖아요. 시야 검사상으로 봐도 왼쪽이 더 안 좋았거든요. 여기 오른쪽도 완전히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왼쪽이 더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검사했을 때 9월 달에 검사했지 않습니까? 딱 2년 만에 검사했는데 자, 이게 왼쪽 눈인데 굉장히 많이 맑아졌죠, 어머니? 그렇죠.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역대보다 훨씬 더 맑아진 게 확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 MB 수치가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원래는 마이너스 7이었어요, 어머니. 빛을 인식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야 검사가 황반변성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 왜냐하면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중심 시야가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 시야를 보는 거라서 하지만 요 검사상으로는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어쨌든 빛을 인식하는 게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황반변성은 눈의 병이 아니고 요 오장부 병으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피곤한 게 없어야 되고 잠 잘 자고 소화 잘 되잖아요, 어머님.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돼. 근데 내가 막 피곤해 많이. 그래서 잠도 못 와. 그리고 막 소화가 안 돼. 머리가 뭐 멍해. 그러면은 황반도 나빠진다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음식 같은 거 잘 가려 먹고 침마도 열심히 오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소양 음식 항상 가려 드세요. 알겠습니다. 예, 침 맞으시죠? 이분이 황반면성으로 내원하셨는데 황반면성을 진단받은 게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황반면성 진단받고 10년 정도 있다가 오셨고 이분이 처음에는 건식 황반면성으로 진단받으셨다가 내원하기 2019년도 내원하기 3년 전부터는 습식으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눈에 항체 주사를 계속 맞으셨어요. 왼쪽 눈 같은 경우는 그 시력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는 상황이셨고 그 다음에 3년 전부터 이제 좀 오른쪽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3개월 단위로 계속 항체 주사를 맞는 상황이셨습니다. 황반 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심각한 시력 장애가 초래되는 증상인데요. 주로 노인에게 나타나며 노인성 실명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시세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세포가 어디에 있냐면 황반에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이 부족해지게 되면 황반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죽어요. 이게 황반변성이 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시세포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요걸 습성이라고 해요. 여기 신생혈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또 혈관이 좁을 때보다 넓을 때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혈관이 넓어집니다. 지금처럼. 더 많은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혈관이 넓어지다 보면 혈관이 이렇게 터지거나 여기에서 물이 새어나와요. 물이 새어나 여기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포를 튼튼하게 하려면 눈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시세포로 가는 영양을 100을 만들게 되면 남아있는 시세포가 튼튼해져서 실명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장부가 좋아지더라도 죽은 시세포를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오장부를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세포가 100개가 있다가 40개가 죽고 60개가 남았어요. 남아있는 60개도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오장부를 좋게 만들면 죽은 걸 살릴 수는 없지만 약한 60개를 얼마든지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오장부를 좋게 했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되어서 황반에 있는 혈관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황반에 있는 붓기도 많이 빠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진료하고 난 이후에서는 붓기가 많이 빠져서 붓기를 빼는 항체 주사를 안 맞아도 되셨어요. 즉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황반에 있는 붓기도 빠질 뿐만 아니라 황반에 있는 시세포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황반 변성을 위한 한방 치료는 각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엄마련 어머니는 침 치료를 받습니다. 침 치료는 경락의 흐름을 좋게 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정해 전체적으로 기와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원장님 만나갖고 이제 검사도 하고 그래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 한반병성은 못 났습니다. 못 났었는데 오장육부가 튼튼하면은 눈도 이제 시력도 조금 나아질 수 있고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로 이제 약도 먹고 침 맞으러도 오고 그런데 이제 2년 얼추 다 되니까 이제 원장님이 이제 시야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야 검사를 하니까 이제 실명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나는 실명하는 거를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더 밝아지고 좋으면은 좀 다니고 싶지 온 천지를. 내 죽을 때까지 실명만 안 된다면은 그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싶고요. 그거는 실명은 안 된다 해서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기뻐요. 나는 눈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뇌경막 동맥류 수술 후 오른쪽 시야에 손상이 생겼던 허영희 씨는 그래서인지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었다고 하는데요. 만성 피로에 소화불량까지 생겨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눈은 불편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괜찮을 거라 마음을 다독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제 한 3년 전이었네요. 코로나 때 이제 귀에서 이상한 심장 박동 소리 같은 게 이렇게 쿵쾅쿵쾅 이래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 가서 MRI를 한번 찍어보라 해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경막의 동정맥류 쪽이다. 그래 해서 시술을 하자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제가 3번을 시술을 했어요. 3번 시술하고 조영술을 3번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눈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어두운 무슨 도화지를 까만색 도화지를 뭐 입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3번 퍽퍽퍽 이런 식으로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날 숙직이었어요. 그래 바로 또 오셔가지고 눈을 또 이렇게 보시고 그 안과 가서 다시 또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쪽 오른쪽 눈이 약간 밑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혈관이 막혔다 하더라고요. 밑에 약간.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지금 밑에가 잘 안 보이니까 그게 불편하고 눈이 약간 좀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거는 좀 무겁다는 느낌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좀 다르지. 많이 좀 무거워요 오른쪽 눈이.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신 지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별로 안 됐는데 아직까지. 눈도 좀 편해졌죠, 어머님? 편해졌죠? 그리고 어머님 이게 이 치료가 또 중요한 게 어머님 어쨌든 뇌동맥류가 생겼잖아요, 어머님. 그것도 오장부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오장부가 좋아지면 눈으로 가는 영양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뇌로 가는 영양이 증가돼요, 어머님. 이 오장부가 좋아졌을 때 가장 득을 보는 게 눈보다 사실 뇌입니다, 뇌. 그래서 근본적으로 뇌동맥류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 근데 어쨌든 한 달 안에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좀 더 해봐야 돼. 제가 처음에 한 최소한 6개월 치료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좀 더 하면 아마 좀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소화라든지 입맛 없는 게 완벽하게 치료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요게 더 좋아질 겁니다, 어머니. 그러면 머리가 특히 머리가 맑아지면서 어지러운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 어지러운 것도 많이 앞으로 좋아지게 될 거예요, 어머니. 알겠죠, 어머니? 그래서 열심히 오세요. 이제 한 달이니까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있게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좋아졌다가 안 오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특히 뇌 쪽 혈관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오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침 맞죠, 어머니? 예. 이분은 뇌 동맥류로 인해 가지고 수술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오른쪽에 시야 손상이 많이 생겨오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신경이 아마 그때 손상을 받으신 거예요. 뇌 동맥류로 인해 가지고 그때 내원을 하셨거든요. 이 뇌동맥류로 인해서 그 오른쪽 그 시신경이 손상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시야 검사상을 보게 되면 요 밑에가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었고 여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요게 죽은 거고 여기 MD 수치가 중요한데 이게 보면 평균을 낸 겁니다. 요게 마이너스 15였습니다. 처음에 손상이 거의 한 반 정도. 요 밑에는 거의 사물을 잘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시신경이 많이 손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을 치료했지만 실제로는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셨을 때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셨고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됐고 밥맛도 없으셨어요. 체력도 엄청나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당연히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고 소화도 좋아지고 밥맛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시신경과 영양을 증가시켜서 어느 정도 시야를 개선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달 정도 치료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위에가 좀 많이 맑아졌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밑에는 비싸. 완전 죽은 건 살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반쯤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은 비슷하지만 위에 부분 특히 약간 많이 약해졌던 게 튼튼해져서 좋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D 수치가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이너스 15였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니까 4 정도 평균적으로 4 정도 시신경이 어느 정도 시야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55%였는데 지금 한 63%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시야가 좋아질수록 정확도가 사실 높아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MD 수치가 제일 중요한데 4 정도, 한 달 정도 사이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침 놓을게요. 보사도 같이 해줄게요. 오늘 허영희 씨는 2가지 치료를 받습니다. 영희 씨가 빠지지 않고 받는다는 침 치료는 가장 문제되는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까지 살펴줘 그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이어지는 약침 치료는 한약을 정지한 약침액을 경혈에 주입해 한약과 침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고 나면 몸이 훨씬 더 가볍고 힘이 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한약 먹고 몸이 좀 괜찮아지겠나 이런 또 걱정이 되긴 되더라고요. 뭘 한약 이거 한 달, 2달 먹고 나아지겠냐 했는데 첫째는 무거웠던 몸이 좀 가벼워졌거든요. 몸이 좀 가벼워지고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딸내미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신랑하고 가족들하고 어디 뭐 1박 2일 뭐 몇 박 며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마음대로 다니고 싶고 그래요. 이제 열심히 한의원 치료하면 낫겠죠. 녹내장으로 항상 눈이 피로했던 신영용 아버님은 요즘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격증도 45개나 있을 뿐 아니라 비보잉에 글까지 쓰는 다재다능한 신영용 아버님은 얼마 전 늦은 나이에 책을 쓴다고 무리를 했는지 눈이 너무 불편해 처음 한의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책을 한 10년 동안 준비하다가 4개월 정도 아주 몰입해가지고 이제 책을 집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많이 혹사했어요. 눈 안에 뭐가 자꾸 점이 있고 구름이 떠다니고 안과병원에서 진단하니까 빈문적보다 더 급한 것이 녹내장과 백내장이 왔다는 거예요. 양방면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뭐냐면요. 안압 조절하는 점안액을 넣어요. 그 다음에 또 염증 방지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한 2달 했죠. 하다가 또 저는 그 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 나빠져요. 약도 안 먹고 싶다.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오다 가다가 여기 이제 이 간판을 보고 찾아왔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좀 컨디션 괜찮아요? 예, 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하시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하는데 네. 지장은 딱히 없으시고. 예, 요즘 소화 잘 되죠? 예, 소화도 잘 되고 잠은요? 네, 잠도 잘 자고. 책 쓰는데 이제 힘도 많이 안 들죠? 예, 아버님 그럼 맥 한번 볼까요? 예, 맥도 옛날에는 힘이 많이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힘이 있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몸 움직이고 책 쓰고 비보잉하고 이런 거 할 때 좀 부족함 없는 오장육부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치료해 봅시다, 아버님. 예, 예, 네네. 맥은 진짜 좋거든요. 예. 이제 침 맞으러 가실까요? 예. 네, 침 맞으러 갑시다. 예. 이 환자분은 처음에는 책을 쓰는 환자분인데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눈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녹내장 증상이 조금 심해져 가지고 내원을 하신 분이거든요. 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질환으로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20, 30대 청년층에서도 발병이 높아지면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녹내장이라는 건 이유를 막론하고 시신경이 죽으면 그게 녹내장이에요. 근데 그게 녹내장인데 녹내장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녹내장이랑 안압이 정상인데도 생기는 녹내장이에요. 근데 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녹내장은 물 안에 방수라는 게 차 있거든요. 풍선처럼. 이제 풍선처럼 눈이 부풀게 되면 그 안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눌리게 되면서 시신경이 밥을 못 먹어서 죽게 되는 게 안압이 높은 녹내장이고요. 또 다른 녹내장은 정상 안압 녹내장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안압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장육부에서 눈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 에너지 양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는 100만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60밖에 못 먹으니까 40만큼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는 만큼 이 눈신경이 죽어나가게 되는 게 정상 안압 녹내장이고요. 실제로는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녹내장보다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 치료가 녹내장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됩니다. 사람마다 똑같이 눈이 안 좋다고 해도 그 원인이 다 다르게 되거든요. 신용용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음인으로 진단했고 태음인한테 맞는 침과 한약 그리고 이제 추나 매선 치료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됐고 앞으로 남은 치료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활동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태음인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 몸 안의 에너지 효율도 잘 낼 수 있게 침과 한약을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침 치료가 진행됩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적합한 경혈을 선택해 진행되는 침 치료는 몸 전신뿐 아니라 안과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 혈액 시술에 체질마다 부족한 에너지를 조절해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이 침침해서 평소에 책을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태음인이거든요. 태음인에 해당하는 침과 그리고 태음인에 해당하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제 태음인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가지고 눈의 집중력을 좀 더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특히 상양혈과 용천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폐의 기능을 많이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눈이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불빛만 보면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그건 침을 맞거나 그런 게 없어 안 왔어요. 이 몸이 그 유연하면 힘이 생기는 거라. 뭐 책도 쓰고 집필도 하고 봉사활동 내 비보이로 또 저 장기도 자랑하고 그렇게. 자, 사상의학은 오장부를 좋게 하는데 특화된 학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눈에 있는 망막질환은 오장부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실제로 오장부에서 눈으로 영양분이 10분만 안 가도 바로 실명됩니다. 망막에 있는 시세포라든지 시신경은 오장부의 기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오장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찾으셔가지고 오장부를 꼭 같이 다루셨으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내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